고수를 만나다. 오늘의 고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률 조사 잘 끝났어요? 네, 끝났고요. 이제 결과가 한 3주 뒤에 나옵니다. 1등 예. 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15% 뚫고 싶습니다. 이미 이미 조사는 끝났지만,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당 얘기, 혁신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와 회의감이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천하람 혁신위원 제안했다가 거절됐고, 신인규 변호사는 탈당을 했고, 뭐 본인은 5.18 묘지도 참배하겠다. 난 순천 사람, 전라도 사랑한다. DJ 존경한다. 이런 얘기 하세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해야 돼요. 변하는 것이 뭐냐? 지금처럼 안 해야 돼요. 네. 지금처럼 반대로 하면 되는데 네. 과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 수 있을까? 네. 안 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용한 혁신위는 산뜻하게 출발은 하지만은 네. 분란이냐 정치 발전을 시킬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두고 보자. 개인적으로는 인용한 위원장하고 가까워서 혹평은 할 수 없지만은 네. 미래는 어둡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연이 좀 깊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세요? 예. 그 부분이 김대중 이호 여사님과 굉장히 깊숙하게 가깝고 저하고도 가족과는 또 아주 가깝고 제가 신세도 많이 진 아주 좋은 분이에요. 네. 그런데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란 당 상황이 아니 인용한 이 원장이 녹록한 성격이 아니다. 녹록한 성격은 아니다. 아니죠. 그거 저도 말씀하시는 거를 어디 뭐 강연하고 하는 거를 쭉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직설적으로 막 아주 직설적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꾸밈 없이 내뱉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했는데 뭐 몽땅 권한을 뭐 깜짝 놀라게 깜짝 놀랄 만큼 정권을 줬다. 무섭게 줬다 하는데 네. 김기현 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었어요? 없는 권한을 뭘 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주고 간섭을 안 해야 되는데 네네. 이례적으로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에 의거하면은 혁신위원장한테 대통령이 나를 정무수석한테 돌려보낸 게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이례적으로 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와서 뭐 공천이나 당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에 개입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 항상 안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체리 따봉 보냈고 심지어 네. 강서 구청장 공천까지 실질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패배를 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누가 믿어요? 이거 참 해외 나가서 정상 외교하기 때문에 네. 말씀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죠. 네. 저는 요즘 조마조마해 또 뭐 어디에 저건 이란이다 이런 소리 하실까 봐. 네. 그 UAE 갔을 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이 있느냐? 원래 정권이 없다. 이런 얘기 주셨고.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대한민국도 살고 국민의힘도 잘 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살아야 경제도 외교도 국방도 남북관계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안 변하지. 그러니까 그 변화의 여러 가지 핵심적으로 구체적으로 변화의 징표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첫 번째 그 야당 대표 만나라. 그다음에 국민 앞에 내가 뭘 잘못했고 뭐 어떻게 변하겠다는 얘기를 국민 앞에 본인 목소리로 좀 해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용한 저는 박사라고 하는데 네. 인용한 위원장이 진정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단독으로 못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자 회동하자. 즉 대통령 여야 당 대표 네. 했으면은 이걸 받으셔서 국민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이는 것이 혁신의 출발입니다. 네. 이 정도 얘기는 인요한 위원장이 해야지 무슨 뭐 낙동강 뭐 이런 건 하면은 안 돼요. 낙동강 하류 쪽에 계신 분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글쎄요. 얘기를 하셨죠. 예. 농담이라고 거둬들이시긴 했습니다. 아니 혁신위원장이 농담하면 안 돼요. 저처럼 농담하면 좋은데 네. 썩 재밌게 넣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전 그래서 낙동강 하류는 대구 경북은 빠지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낙동강 하류는 저쪽 부산, 울산, 경남 아닙니까? 글쎄요. 예. 예. 자, 국정 기조와 정책을 바꾸겠다, 민생에 전념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또 해외 순방 중에 이념 얘기를 또 꺼내셨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이념에 치중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아니 당신이 이념에 치중돼 가지고 안 하신다고 하고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네. 육사의 항일 기념관을 왜 폐쇄하고 다 옮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또 하필 또 홍범도 장군 80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빨리 야당과 협치를 해서 정치를 살려서 민생 경제도 다 살려라. 네. 그 출발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 네.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인요한 위원장이 말을 했으면 참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자, 그 어제 저녁 보도가 나왔다가 기사가 삭제됐던데 윤 대통령이 귀국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삭제됐어요. 윤상현 의원은 만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던데. 저도 그 삭제된 걸 보고 네. 만나는구나. 삭제된 걸 보고 만나는구나. 그렇죠. 간보기 하는 거지. 아. 지금 현재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구속해서 감옥 보낸 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 복권해 줬잖아요. 네. 그리고 완전히 이명박 사람들만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친박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강서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참패를 하니까 네. 이거 총선을 위해서 좀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TK 쪽을 좀 당겨볼까 이런 계산을 하는데 또 그러다가 역풍부진 불면 어쩌지? 그게 지금 간보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을 한번 떠볼 거예요. 떠본다. 근데 뭐 TK 쪽에 뭐 신친박 연대가 뜰 수도 있다. 최경환 전 부총리 무소속 출마 결심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긴 움직이니까. 하는데. 근데 최경환 부총리 같은 분은 경산 지역구가 튼튼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 대구 경북에 많은 이준석 대표도 거기 출마하려는 거 아니에요? 출마할 것으로 지금 저는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봐요. 예. 아니 천하람은 얘기했어도 본인 얘기는 아직 안 해서. 본인도 예. 그리 간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쪽으로 갈 거다. 자, 근데 그 박근혜 그 대구 경북 쪽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보수 쪽을 더 이렇게 단단히 결집시켜야 될 보수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30%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도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게 중도표 확장하는데 그러니까 간보기 의미가 한다니까요. 있어요? 간보기? 네, 해놓고 삭제하고 지금 여론을 잘 볼 거예요. 그 만날지 만날 생각은 있는데 간을 보고 있다. 만나야만이 총선에 플러스 되지 않냐 이런 거 하는데 역풍이 무서우니까 간보기 하는 거죠. 정치는 그렇게 잘해요. 기사 삭제의 의미는 간보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님하고도 잘 아시죠? 잘 알죠. 당도 같이. 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 전향해서. 아니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신당 창당 역할론부터 총선 역할론까지 또 뭐 비서실장 등용론까지 여러 가지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역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대통령실장, 비서실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로 돌아가고 그렇죠. 출마하러 가야죠. 김덕기 대통령실장이 부총리로 가면 거기에는 책임자예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높은 사람 귀를 붙드는 데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또 그 말씀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황석영 장길산이나 조정래 태백산맥 등장인물이 수백 명 아니에요. 주인공이. 그런데 김한길은 남녀 딱 두 사람 등장해가지고 재밌게 엮어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스케일은 뭐 하여튼간에 그렇죠. 소설 예전에 그런 거 보면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저하고 방송을 좀 하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으로 왔을 때 진짜 보수들이 용납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친이나 김한길 의원 이런 걸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또 총리설도 있었잖아요. 총리는 대법원장 인준 안 해주잖아요. 민주당에서 우리 배신자를 어떻게 총리하냐 안 해줄 거고 그러면은 제일 대통령실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 하는데 저는 가면 참 잘하실 분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에 붙이는 김철 전 사회당 당수. 그렇죠. 그분도 사회당 당수로 대통령 후보를 해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한테 양보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전두환 입법회의. 입법회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사에 김철 사회당 당수의 존함이 전혀 거명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김한길 아들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님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에 거론되고 있네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할 때 정대철 현 전 회장이 굉장히 말렸대요. 너희 아버님을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창 있다가 그래도 간다 했다는 거예요. 소심각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신당 창당한다 이렇게 했더니 박지원도 그 신당으로 가냐고 댓글 붙이는데 댓글 붙이지 마세요. 저 안 갑니다. 이준석 보수신당은 확신. 유승민도 함께한다. 그렇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에 또 진중권 씨가 무슨 얘기까지 붙였냐면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양향자, 심지어는 유호정, 장혜영까지 다 붙였어요. 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파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분이 대표는 안 해요. 그렇지만은 어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 이런 분 아냐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파더를 해서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양향자까지 그리고 저는 용해인 이런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비명계 일부는 아주 극소수의 의원들이 합류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도 보수 신당의 기치를 금년까지는 이준석, 유승민 등이 윤석열로부터 압박받는 탄압받는 모습을 연출하다가 내년 1, 2, 3월에 창당한다. 그렇게 봐요. 1, 2, 3월에 창당한다. 여기에 비명 극소수도 같이 묶일 것이다. 난 그렇게 봐요. 이미 갔다 온 사람도 또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 이거 국힘에 불리합니까? 민주당에 불리합니까? 그런 중도 보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뉴스토마토 어제 여론조사 보면은
국힘에 좀 도 불리하고 우리 민주당도 불리하는데요. 네. 그걸 잘 봐야 돼요. 저는 총선은 정권 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당이 뭐 지금 현재 보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진짜 게임인 대통령 선거에서 네. 분열된 보수와 단일화된 진보 대통령이 누가 정권을 가져오느냐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먹어야 정권 교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나쁘지 않는 나쁘지 미래다. 않다. 예. 대선까지를 보면 보수의 분열은 나쁠 게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진보가 분열했지만은 보수가 분열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재밌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실상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